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넷마블과 NHN 엔터테인먼트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으로 너무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 할 얘기 진짜 많아요. 그렇죠. 현질 해봤어요? 네, 맞아요. 어떤가요? 전문 용어로 현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넷마블에 결제? 그 부루마블 만든 네네. 게임 있잖아요. 아, 있죠. 거기에 제가 시원하게 꽂혀가지고 1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해가지고 막 주사위도 막 화려한 거 사고 막 세상에. 이랬는데 네. 요즘은 또 이제 넷마블 그렇죠. 모든 웬만한 인기 있는 게임들은 다 키면은 넷마블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반면에 예. 좀 이제 NHN보다는 한 게임으로 좀 더 익숙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NHN이 한 게임이에요? 예. 아, 처음 알았습니다. NHN은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봐가지고 농협 아니고요. 약간 농협이랑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넷마블이 좀 더 가까운 것 아,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게임을 안 좋아해요. 의외에 알겠습니다. 또. 예, 의외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요즘 게임 회사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도 좋고 회사 다니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게임 그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요즘 이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큰 유행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업계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게임편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절대 강자는 이제 넥슨입니다. 그래서 넥슨 매출이 작년 한 1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등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넷마블입니다. 네. 여기 매출이 1조가 넘었어요. 작년이 이제 1조 한 729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전통의 강호죠. 네. 여기도 한 매출이 한 8,300억 정도. 근데 넷마블한테 2위 자리를 뺏긴 상황입니다. 작년 실적으로 보면요. 그다음에 4등이 뭐 컴투스, 웹진 뭐 이런 기업들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게임 업계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전통의 강자 넥슨과 NC의 양강 체제였다고 하면 모바일 트렌드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넷마블이 굉장히 떠오른 이렇게 빅3 체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NHN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바일이 좀 요즘 굉장히 강세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게임의 메인 시장에서 조금은 좀 떨어져 나온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확실히 또 게임이다 보니까 인터뷰에 직접 나서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추억을 회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 한 기업이 되게 우세하게 이길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꽤나 균등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이번 주에 여긴 어디예요? NHN 저희 학교의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 넷마블. 컴플렉스라고 과연 대학생들은 좀 IT 관련된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좀 더 컴퍼니에 선호할지 이루어지는 정영환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넷마블이요. 넷마블이요. 오, 되게 금방 정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조에 대한 NHN 회사의 NHN. 그 인식이 네. 일단 과거부터 되게 사행성 게임 위주로 시작했었잖아요. 포커나 보스도. 네, 한 게임 포커 뭐 이런 네네. 거. 네네.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해서 약간 사행성 게임 위주로 하는 회사다라는 인식도 있고 네. 그리고 NHN 회사가 되게 많은 게임 도전을 했는데 웬만한 거 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되게 정말요? 그런 사행성 위주 인식을 버리기 위해서 맞아. 많은 게임들을 되게 런칭했는데 맞아. RPG 게임도 하고. 예, 실패로 많이 돌아간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네. 한쪽에서는 한 게임이 마이너스 손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 게임이 한 게임. NHN NHN. 엔터테인먼트.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모델 마블을 한참 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게임 회사가 현질을 유도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너무 심하게 현질을 좀 계속 해서 하다가는 정말 많은 돈을 자체 쏟아붓겠더라고요. 저 저도 느꼈어요. 유도를 하는 것도 많긴 한데 또 본인이 쓴 돈이라서 넷마블이야. 아쉬워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달리셨는데 어떤 면에서 좋으시죠? 저는 모바일 게임은 잘 안 하고 예전에 온라인 게임 많이 했었는데 어, 그때부터 넷마블이 좀 더 익숙하거든요. 저 친구 나이가 몇 옛날에 진짜 살이에요? 넷마블 게임 저 많았죠. 23살이요. 23살. 모바일 게임 사람들 많이 하면서 저는 잘 안 하는데 유명한 모바일 게임들은 다 넷마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렇게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굳이 취업한다면 넷마블 쪽에 넷마블.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게임을 이유가 좋아하는 있을까요? 것과 취업은 다르니까요. 제가 게임을 정말 못하는데 그 못하는 게임 실력을 가지고도 하나 했던 게 넷마블의 스톤에이지라는 게임이 있어요. 공룡을 키우는 네, 저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그런 때.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 PC 버전만 있다가 이제 게임이 없어졌거든요. 아하. 근데 요즘에 또 핸드폰 모바일 플랫폼으로 다시 이렇게 네. 얼마 전에 그게 1위까지 했더라고요. 오, 새롭게 엽주겠네요.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다시 부활시키는 그렇죠. 저는 NHN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NHN. 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넷마블보다는 NHN이 일본에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더 성장 일본에 가능성이 자회사가 높다고 있군요. 그쵸, 뭐 네이버랑 연계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NHR은 진짜 네이버 느낌도 많이 나네요. 인프라가 단단한 NHN.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중앙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재학생 중 네네네네. 소위 학생 때 게임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을 위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먼저 결과를 보시면 짜잔. 짜잔. 넷마블이 많네요. 네, NHN이 11표, 그리고 넷마블이 19표로 넷마블이 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지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넷마블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선호하는 이유는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워낙 딱 저희 세대가 네. 초등학교 다닐 때 넷마블 게임 되게 많이 했던 세대거든요. 그때 오는 친숙함도 있고 네. 또 오늘날에 이제 다시 모바일 게임으로 엄청 부활한 그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NHN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 네이버와의 관계성 그런 뭔가 게임 영역은 좀 바뀌더라도 모바일 서비스에서 뭔가 인프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 때문에 NHN도 꽤 많은 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꾸기형. 예, 또 기업의 취향을 또 정확하게 또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샵! 예. 증시 상장 추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장됐군요. 넷마블이 사실 되게 큰 기업이긴 한데 네. 사실 이렇게 주식이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넷마블이 지난달 30일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예비 그 심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넷마블의 기업 가치를 10조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10조요. 예. 엄청난 금액이네요.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 예, 예. 아니, 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안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주식회사일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뭐 게임 유저라면 모를 수가 없는 기업이죠. 수많은 인기 게임들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넷마블에 대한 설명 잠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시작을 보면 2000년에 지금 방준혁 그 넷마블 게임즈 이사회 의장이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차리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CJ그룹에 매각됐어요. 그래서 CJ E&M의 게임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2년 전에 다시 독립법인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CJ 게임즈하고 다시 그 자회사의 게임 부분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넷마블 게임즈다 이렇게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출의 거의 한 90% 정도가 모바일 쪽에 치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게임 시장이 과거에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PC방에서 많이 게임을 하는 그런 시장에서 항상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매출이 한 1조 7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2,200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2분기, 올해 지금 16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3,50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그건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58%가 해외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K-팝, 그다음에 뭐 드라마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지만 게임 파트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으로 모바일 시장으로 바뀌는 게임의 기술적인 변화 또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시장을 많이 선도하고 있죠. 지금 실적을 보니까 현재 뭐 세븐나이츠, 모두의 마블 뭐 이런 게임들이 구글 플레이에 나오는 게임 그 카테고리 순위에서 1위, 2위를 지금 마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의 국내 최고 강자이다. 그리고 상장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더 오고 갈 텐데 과거에는 이제 나스닥 상장도 사실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규모가 더 컸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국내로 상장을 좀 변환시킨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크고 작은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넷마블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매출의 모바일 비중이 무려 한 90%를 좀 충당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정도 이제 지금 NC 소프트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온라인 게임의 최고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 이 리니지 게임의 IP를 좀 활용해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까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올해 매출 한 2조 원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이 되게 되면 자금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실탄을 확보하게 되면 또다시 M&A에 좀 투자하지 않을까 또 일각에서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는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샵 예이 연봉보다 높은 특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가 많은가요?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소문만 해도 일단 연봉이 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할 때마다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또 이제 또 성과급이나 이런 게 좀 일할 있다고 맛이 합니다. 나겠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사실은 그 게임 업계는 저는 이제 연봉보다 일이 더 하는 양이 많다라고 이렇게 주워듣긴 했는데 연봉보다 높은 특별 보너스면은 진짜 혹시나 이 반대 생각이 연봉이 좀 작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제 게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야근이 많다 이런 좀 우리 통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되게 옛날이에요. 2003년도인데 이때 그 넷마블에서 전 직원들에게 업무 실적에 맞춰서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2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때는 직원 수가 한 100명이 조금 130명 정도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환산해 보면 거의 뭐 1년 연봉에 육박할 만큼이나 큰 돈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스톡 옵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그 직원들의 꿈이 뭐냐면 내가 지금은 큰 대기업이 아니고 상장도 안 돼 있어서 정보가 많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도 어디 다니냐 그러면 넷마블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좀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있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스톡 옵션을 받게 되면 나중에 상장이 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연봉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게임업의 좀 특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넷마블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3년도면 굉장히 옛날 이야기니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형님은 게임은 해요? 저는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현질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오늘 이렇게 모바일 게임 얘기하는데 저는 앵그리버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좀 해봤는데 그거 외에는 게임을 좀 해본 적이 없어요. 닮았다. 닮았다고요? 앵그리 버디 빨간 애랑 닮은 것 같은데. 아, 그 선생님이 손가락하는데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많이 닮았어요. 제가 그 카카오톡에 제 학생들이 뭐 한 2,000명 넘게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새벽에 뭐 그런 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게임을 뭔가 뭐 이 마케팅 하다가 버튼을 누르면 뭐 내 주변에 등록돼 있는 친구들한테 단체로 뭐가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저를 지목해서 보내는 거라고요. 그게 주변에서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좀 바보 같고 편한 사람한테 보내는 만만하거나. 만만한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더 슬퍼지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보내고 또 저한테 또 카톡으로 문의를 하거든요.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좌절감을 많이 맛봤어요.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꼈고 그래서 구직자라고 하면 뭐 이런 방송 볼 수 있겠지만 제발 좀 그런 것 좀 하지 않고 하지 말고 좀. 독서 게임을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책을 읽으면 되지 뭐 독서를 게임을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네, 아니면 조심스럽게 수신번호 누르시면 하트 안 날라오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NHN 엔터테인먼트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NHN의 또 해시태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 해시태그 샵
예. 해외 개발사 투자 진행입니다. 예, 우리 또 NHN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9월 5일에 핀란드 게임 개발사 크리티컬 포스에 4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북미와 유럽 쪽에 이제 진출을 또 하려고 지금 또 추진 중입니다. 벌써. 네, 솔직히 그 한 게임 때는 사실 엄청 잘 나가서 네이버에서 독립한 곳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또 NHN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네이버 한 게임 이렇게 그 합병이 있을 때는 네.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게임을 즐기는 요소가 네. 투지포니의 시대였으니까 게임을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요즘 그 트렌드를 좀 따라오지 못해서 이런 지금 요즘 실적이 좀 안 좋거든요. 제가 실적을 보니까 NHN이 13년도에 매출이 한 2,6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21억 정도 났었어요. 네, 네.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한 6,400억 정도 났는데 네, 네.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한 543억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사업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업이 좋은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NHN 주식회사에서 게임 사업 부분을 인적으로 분할해가지고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스트 오브 포커 같은 이런 웹 보드 게임이 이제 메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임들은 또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런 규제가 좀 완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구동력이 현재는 생기고 있고 상국 씨가 얘기했지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동안 인기 있는 게임들이 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그러니까 네.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쪽에 상장에 힘입어서 아주 고공으로 행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 NHN은 지금 사업부 부진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부분에 이제 라인의 플랫폼이 많이 깔리게 되면 이런 라인과의 어떤 콜라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지금 저 새로운 신흥 시장에서의 게임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좀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확인해 볼까요? 예, 다음 해시태그입니다. 샵 게임보다 페이코입니다. 페이코가 뭐죠? 페이코. 예, 사실 이게 좀 생소한데 저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네. 분명 근데 여기가 게임 회사입니다. 네, 게임 네. 회사인데 게임 말고 다른 쪽에서도 또 수익을 내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페이코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그 가맹점에서도 네.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간편 결제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페이가 누적 그 결제자 수가 한 1,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네. 해요. 그리고 또 경쟁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마찬가지로 한 1,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8월에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IT라든가 포털 업계에서의 아주 거대한 공룡들과의 경쟁을 지금은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 경쟁이 너무나 아직 치열한데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이쪽 관련돼서는 기존의 온라인에 집중을 네네.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은 좀 오프라인에 좀 매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좀 넘나들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서비스가 좀 특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네임밸류라든가 또 모기업의 든든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 시장은 이제 시장이 막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사업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떨까요? NHN 과거의 한 게임을 보면 여기는 게임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퍼블리셔의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임을 유통시켜주고 마케팅하는 어떤 중요한 플랫폼 채널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채널이 플랫폼이라는 건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한 번 고객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고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안을 해야 또 다른 개발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크게 확대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넓혀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간편 결제 시장이나 이런 매개체를 활용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이걸 게임과 접목시켜서 퍼블리셔로서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봐서
비게임 사업 부분의 앞으로의 성장, 또 이런 부분들을 퍼블리셔로서 연결고리 시킬 수 있는 사업 기업의 전략, 이 부분이 NHN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만약에 제가 어떤 게임을 NHN 회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네. 이 게임이 계약이 종료돼서 넷마블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저도 이 게임을 제작한 NHN에서 넷마블로 저도 이렇게 이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지 이런 않지 구조들이 않을까요? 되게 궁금해요. 근데 아무래도 게임을 잘 아시는 너무 어려운 분이 질문 같은데. 요즘 TV 보면 게임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죠. 막 고수도 나오고 막 시스타 나와서 칼 쏘고 막 이러는데 진짜 되게 많은 광고비가 들 텐데 그러면 게임 회사 측에서 어떻게 그런 광고 비용을 다 충당을 하는지. 왜냐면은 요즘 게임들은 거의 다 부분 유료하니까 이렇게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좀 전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또 맞아요. 사람이 저만 많기 해도 돈안 때문에 들리거든요. 작은 수익이라도 사람이 많이 광고비로 벌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인턴 채울 때 많이 안 한다고 들었어요, 인원들이. 그래서 좀 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스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이제 인턴 생활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취업과 연계되는 면에서도 다른 기업과 좀 차이가 정규직 전환율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렇네요. 아무래도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보니까 직원의 창의력 같은 거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런 창의력을 평가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저는 문과생인데 게임을 설계하려면은 이과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런 걸 비중을 얼마나 몇 대 몇으로 보는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먼저 일단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 요즘 대세다 보니까 모바일의 특성상 게임들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끼리 다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는 이거 경쟁력을 갖추려고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버스에도 웬만한 유명 연예인들 되게 TV 광고, 영상 광고 되게 많이 쓰는데 그에 반면 대부분 다 요즘 부분 유료화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모바일 게임들이 어떻게 그 수익을 충당해서 비용으로 광고 비용을 지출하는지 그럼 구조가 정말 아이템 그런 판매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는지 좀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영환 학생이 얘기했지만 게임이 비슷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게임은 결국에는 중독시켜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게임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뭐 레벨 같은 거 올려놓으면 이제 비슷한 다른 게임으로 도망갈 이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나도 이제 모바일로 한번 게임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TV 광고에서 유명 스타가 나오게 되면 또 그 게임을 경험하게 되고 한번 경험하게 돼서 내가 거기다 인액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고객의 종속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게임 업체에서 그런 인기 스타 광고를 하게 되면 다른 경쟁사들도 이 고객은 금방 뺏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중독시키면은 꾸준히 갈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주 과다 출혈 경쟁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게임을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요 그냥 패키징 게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CD 같은 걸로 진짜 구매를 해가지고 PC에서 게임을 즐겼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이제 온라인 머드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유료 정액제라든가 또는 이제 부분 유료화되는 이런 사업 아이템들이 있었고요.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건 인앱 결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가 무료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그 이후에 결제하는 그런 식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포켓몬 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시 3주 만에 인앱 결제가 한 1,300억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결국 이 시장이 모바일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좋은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바로 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인턴에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인턴도 소수로 뽑고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서 직접 채용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게임 인턴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턴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턴을 통해서 내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는 결국에는 디딤돌로 쓴단 말이죠. 디딤돌은 두 가지 디딤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나의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최적화된 디딤돌이 있고요. 아니면은 디딤돌 자체가 튼튼해서 이걸 밟으면 내가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디딤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게임 기업 인턴은 약간의 특수성이 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디지털 서비스 컨텐츠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인턴을 받고 올라가는 게 기회가 될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 공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업무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SI 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ERP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직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일자리 개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게임 포탈, 금융 IT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방송 보는 수많은 컴퓨터 공학했던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이 네 가지 동네를 다 써요. 그런데 게임 인턴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내가 기업은행 면접장에 가서 당신은 뭐 게임 기업에서 인턴 몇 달 했어요? 라고 하면 약간의 금융권에서는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게임은 약간의 개발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약간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직군과 기업과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한 이후에 인턴을 해야지 그냥 나의 공백 2달을 무조건 채워넣기 위해서 이런 인턴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지 말고 조금 멀리 보고 인턴을 지원하고 도전하라. 그게 좀 구직자에겐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개기가 즐겁게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하는 것 비해서 사실 돈을 좀 못 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연봉 조사를 해보니까 16년 사원급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양사가 동일합니다. 3,20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뭐 기업의 연봉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뭐 없지 않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 보너스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유동적이긴 해요. 근데 현재는 좀 게임 업계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또 이번 주에 또 카드라 준비했습니다. 네. 예. 게임 회사 코딩 시험이 어마무시하다고 카드라.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NHN 같은 경우에는요, 자바, C, C++ 지금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텍스트 파일 위주로 코딩을 해요. 네. 근데 통상적인 기업들은 그냥 코딩하고 제출하고 거기서 시험 평가하고 뭐 이런 식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드 리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과제를 마친 사람 6명하고 지원자 2명의 이 실무자하고 함께 같이 그 적어놓은 코딩들을 하나하나 꾹 좀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코드 리뷰까지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시험 평가라니까 수학 시험이라고 하면 그냥 맞았다고 해서 뭐 동그라미 치고 몇 점 이게 아니라 그럼 네가 풀었다고 하면 풀은 내용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근데 어찌 보면은 내가 좀 학교라든가 스펙이 좀 미약한데 네. 코딩 실력 자체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넷마블 게임즈와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좀 더 학생들의 취향이 맞는지 네, 우리 애원 저는 학생부터. 멈춤없이 바로 넷마블을 선택할 것 넷마블. 같습니다. 왜요? 네, 일단 한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한번 두 게임사를 들어가 봤어요. 검색을 해봐서. 근데 넷마블은 확실히 옛날에는 정말 뭐 온라인 RPG, 아케이드, 스포츠 장르별로 게임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가면 다 사라지고 정말 모바일 게임에 특화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NHN 엔터테인먼트 쪽 한 게임 그쪽은 여전히 좀 기존의 형식을 못 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넷마블의 또 성공 요인이 기존의 PC 게임에서의 그 인지도를 모바일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시킨 그 도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잠재성과 지금 현재 이 규모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넷마블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국 형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환이가 넷마블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영환이랑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NHN으로 가서 NHN으로. 벌써 개혁이 돼 있고 변화된 회사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진짜.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영환아. 20대 젊은 애들이 뭘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거 다 바꾼 데 가서 뭐하냐. 작성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저 홍쌤의 팁 들어볼게요. 한 게임이 옛날에 우리 속된 말로 잘 나갔어요. 이게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이런 두 게임 기업을 생각한다 하면 지금 게임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은 VR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결국 가상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켓몬 때문에 내가 이제 뛰어다녔죠. 그건 증강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되는 거고 버추얼 리얼리티는 완벽한 가상현실을 앞으로 구현하게 될 거예요. 좀 먼 미래가 되겠지만 향후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비즈니스 트립 그러니까 출장도 많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VR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돼 있다 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바이오하고 그냥 그거 끼고 같이 회의가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게임에 접목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모바일이라는 게 게임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그 게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오타쿠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하드웨어와 시스템과 기술의 변화에 맞춰 게임 또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본연의 컨텐츠의 변화만 보지 마시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내가 지원하는 게임 기업이 향후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확인이 되면 역시나 좀 취업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게임 하는 것보다는 게임 산업의 성공과 실패 이유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이 좀 집중을 하시고요. 핀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마 이 방송 보는 타이밍이 구직자들이 제일 힘들어할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다 떨어지고 인적성 시험은 이제 공부는 내가 왜 했지? 이런 타이밍인데 하반기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포기했다고 게임하지 마시고 구직 활동 자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취향 적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